자, 값에. 뭐, 이거 사람 이름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사람이, 대절이란 걸 이제 관찰을 했어. 이 사람이 관찰한 현상이야. 근데, 일단 대절 안에 요만큼 전치사구가 먼저 들어가는 거야. 미국에서의 기회와 상관없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부터 이해하고 가야 돼. 그럼 갑자기 뭔 기회일까? 그런 말 들어봤어요? 기회의 땅, 뭐, 이런 말. 예. 여기서 기회라 함은 취업이나 아니면 뭔가 인생에 역전을 시킬 만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옛날에 이민자들이 미국에 많이 넘어갔잖아. 그래서 이제 다인종 국가가 됐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자. 그 넘어간 이민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만족스러운 삶이었을까? 불만족스러웠을까? 불만족스러우니까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미국으로 굳이 간다. 취업을 하러 간다? 혹은 뭐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간다? 자기 나라에서 잘 안 풀렸으니까 이제 넘어갔을 거야. 근데 그 기회가, 미국에서의 기회가 높든 낮든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이 없이, 요 장점이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가줄게요. 자연재해가 이게 소재입니다. 예를 들면 heavy rain이라 하면 뭐 폭우, 이렇게 밑에 참고하라고 그냥 바로 밑에 붙여놨습니다. 폭우가 사람들을 몰아낸대. 멕시코 밖으로 몰아내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멕시코랑 미국이랑 관계를 조금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멕시코 이게 막 불법 이민자, 불법 입국 많이 하는 거 혹시? 그럼 그 트럼프가 멕시코랑 미국 국경에 엄청 높은 담 세웠거든요. 못 넘어오게 하려고. 근데 막 버스 밑이나 트럭 밑에 매달려가지고 미국 들어오고 그래. 그래서 멕시코는 비교적 후진국이죠. 미국에 비하면. 치안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고 선진국이잖아. 그러니까 밀입국을 많이 해요. 밀입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잘 되려고 아까 얘기했던 미국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기회랑 상관이 없대. 뭐 때문에 가게 된다? 여기 자연재해가 자꾸 발생해. 이것 때문에 여기로 멕시코에서 자꾸 넘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막 엄청 잘 되려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못 살겠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되겠어요? 요 얘기 지금부터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글의 주제가 거의 끝났고 지금부터 이 얘기 이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가보자. 자, 요 단어가 조금 어려워. fail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죠? fail 하면? 실패하잖아요. 그지? 실패하다인데, B가 실패하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실패하다는 B가 오지 않다라고 의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죠. 그럼 이걸 우리가 두 마디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B가 안 오는 거? 가뭄이라 그러지. 가뭄도 여기 있었던 자연재해잖아. 이렇게 이해하죠. 비가 안 온다, 가뭄이 든다, 가뭄은 일본에서 얘기한 자연재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2번 천천히 해볼게요. 특정 마을에서 지금 어느 마을 얘기하는 걸까? 맥락상 어디 마을이었어? 그렇지.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서 자연재해 중에 하나인 가뭄이 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여러분, left는 동사로 leave의 과거형이죠. leave, 떠났다. 마을을 떠나는 거야. 근데 왜 떠났냐면 한번 찾아보려고. 뭐를? 다른 기회를. 기회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이 가자. 살 길 정도로 의역하자. 생계 정도로 의역하자. 기본적으로 멕시코가 좀 후진국이니까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지을 거 아니야? 농사를 많이 짓는데 가뭄이 드니까 그럼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못 먹고 살겠다 하면서 떠난다는 거죠. 1번이랑 2번은 사실상 똑같은 얘기 두 번 했습니다. 거기가 못 살겠어서 떠나는 거지
엄청 잘 되려고 이제 떠나는 건 아니야. 그 얘기예요. 가볼게요. 플로우 한번 잡자. 그들 중 다수가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아까 2번에서 얘기했던 멕시코에 가뭄 들어서 못 살겠어서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2번, 3번 좀 이어주시고. 나중에 보면 알 건데, 이번 1강 전체가 빈칸 강이에요. 원래 문제가 빈칸으로 나왔어. 그럼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빈칸으로 안 나옵니다. 다른 걸로 이제 변형돼서 나올 거야. 이제 다른 걸로 대비하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제시한 거는 여기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 2번, 3번이 이어지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end up, 우리 왜 중학교 때 했던 그 end up ing랑 비슷한 end up이거든요. end up ing는 해석 어떻게 하고 있었죠, 여태? end up ing? end up ing? 결국 뭐뭐하다지. 근데 end up이 이렇게 장소 만나잖아요. end up이 장소 만나면 결국 여기로 오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멕시코가 못 살겠어. 어디 가야 돼. 근데 생각해봐. 지네 아래로 가면 더 힘들거든요. 멕시코 아래가 남미인가? 맞죠? 예, 네, 남미니까 브라질 같은 거 있겠죠. 아니, 더 힘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왜? 멕시코가 여기 있는데. 아래로 가면 지네보다 더 못 사는 애들이야. 왜 안 가요? 그나마가 아니라 여기가 잘 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 있다고. 국경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 대절이란 결과와 함께란 소리는 그러면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어떤 결과? 단어 한번 챙길까요? subsequent 단어 좋아요. 뒤이어서 그치. 이어지는, 뒤있는, 이어지는 같은 느낌이에요. 첫 번째로 미국에 간 우리 삼촌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리 잡았어. 그러면 멕시코보다는 미국이 나으니까 삼촌이 미국에서 자리 잡으니까 야 니네도 와 하면서 이주 주민이 더 올 거 아니야. 어디서? 그 똑같은 마을에서. 왜? 이 똑같은 마을이 여러분아 이 기후가 나아질 리가 없잖아. 그 동네 자체가 가뭄이 드는 동네인데 더 오는 거죠. 뒤이어서 더 오는 거야. 뒤이어서 온 요 이주민들이 얘가 주어입니다. 이제 동사야. 커넥션. 이제 인맥이 생기는 거죠. 미국에서 인맥이 생겨요. 여기 어법 좀 대비하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who는 앞에 있는 미국에 낚이지 마시고 점프해서 여기 인맥을 꾸며줘야 됩니다. 커넥션이 인맥인 걸 모르면 얘가 사람인 걸 알 수가 없겠죠. 인맥은 사람이죠. 여기가 왜 who인지 대답을 해야 돼, 니네가. 아무리 봐도 언뜻 봤을 땐 사람 같은 단어가 없는데 커넥션이 사람, 인맥이구나. who로 받을 수 있구나. 조기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뒤이어서 온 이제 이 사람들이 인맥을 갖게 되는데 이 인맥들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비동사 하나 두고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거 하나. 두 번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이렇게 두 개가 인맥의 상태입니다. 헬프가 사역동사라서 여기 동사 원형 나오는 것까지 봐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삼촌이 못 살겠다고 제일 먼저 떠났어. 그럼 이 뒤이어서 온 삼촌의 친척들 입장에서는 우리 삼촌이 일종의 인맥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삼촌은 미리 와서 자리 잡아놨으니까 고용도 이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직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그림을 그릴게. 한 번 더.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 삼촌이 넘어갔어. 근데 우리 삼촌이 여기서 취직도 했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야, 여기 살기 좋아 하면서 더 넘어가는 거야. 더 넘어가. 그럼 우리 삼촌은 뭐가 돼 있다? 일종의 인맥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지. 뭐 말이 됐든 뭉하나가 됐든 아니면 일자리가 됐든 그래도 도움을 이리저리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요 사람이 대절이라고 예측을 한대. 만약에요, 대절 안에 if절이 들어간 거야. 만약에 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그냥 누군가가 이런 느낌입니다. 누군가가 비교를 했다 치자. 멕시코에 있는 마을 두 개를 비교를 하재. 멕시코. 근데
이 멕시코의 마을이 지금 기후가 똑같습니다. 두 마을이 기후가 똑같아. 기분이요 하면 여러분 기분은 어떤 이야? 어떤 그냥 어떤 한 해에 뭐 2026년이라 치자. 둘이 기후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고 치재. 그럼 왜 비교해? 둘이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 중에 한 마을은요. 과거 완료 이해하자. 더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가뭄이 있었어요. 그 전해.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민을 가게끔 했겠죠. 반면에 나머지 한 마을은 가뭄이 없었어요. 이렇게 칠게. 그러면 지금 기후는 비슷합니다. 지금 기후는 비슷. 근데 작년에 한 마을은 가뭄 겪었음. 그리고 이 마을은 가뭄 안 겪었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여러분, 가뭄이라는 것 자체는 작년에는 겪을 때는 어땠을까? 긍정, 부정? 부정 안 좋았겠지. 힘들었겠지. 근데 가뭄을 겪고 난 그 후를 생각해 볼게. 가뭄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자리 잡고 취직도 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때? 잘 된 거다. 이게 좋은 기회였던 거야. 지금은 이 가뭄이 없었으면 계속 그 멕시코 총구석에서 농사 짓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가뭄을 겪었으니까 야 여기서 못 살겠다. 미국 가야겠다 하면서 그 선진국의 어떤 혜택도 받고 가서 취직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친척들도 넘어오라 그래서 취직도 시켜주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가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작년에 가뭄, 하나는 가뭄 안 겪었어. 그러면요. 가주어 잡자. 가주어. 이 가주어입니다. 무시해줘. 그 다음에 fall, 의미상 주어.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겠지. 여기 있죠. 이렇게 세 개 세트입니다. 이 fall, to 이렇게 세 개 잡자. 더 쉬울 거래. 끈차. 가뭄을 겪은 마을의 주민이 겪을 때는 가뭄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쨌든 가뭄을 겪은 마을 주민이 취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왜? 거기 있어 봐야 맨날 비슷하게 살았겠지. 근데 힘들어서 나왔잖아. 두 번째, 또 뭐 할 가능성이 더 높냐면 취직을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도 더 높을 거예요. 왜? 얘네는 어디로 갔을 거니까 아마 미국으로 갔을 거니까. 요렇게 됐어요. 지나고 보니까 가뭄이 오히려 좋은 기회였구나. 뭐보다요? 똑같이 주민인데 가뭄을 안 겪은 마을의 주민들보다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취직을 해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거라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이민자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처음에는 한 명 오기가 힘들었지, 한 명 와서 3명 끌어들이는 거 쉽거든? 이제 4명 돼서 10명 끌어들이는 건 더 쉬워. 10명이 되면요, 50명, 100명 끌어들이는 건 더 쉬워. 그래서 이민자는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민자들이 다 불법 체류만 하는 게 아니라 고용도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는 고용된 사람들도 아마 더 많아질 거고. 그 중에서 고용된 사람이 많아지면 돈 많이 받는 사람도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더 잘 받는 이민자들도 점점점 많아질 거야. 이민자들의 비중도 많아지고 대우도 점점점 좋아질 거래. 수가 많아지. 그래서 요것이요. 플로우 잡자. 요것은 5번에서 얘기한 이 사람의 예측입니다. 이민자가 많아지고 고용 이민자도 많아지고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이민자도 많아질 거라는 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와싱거 잡자.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랑 똑같아. 실제로도 그렇대요. 데이터상으로도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가 빈칸 끄였었습니다. 원래는 관계망 형성, 즉 인맥이 메랄은 여러분 동사로 중요하다가 있어. 뭐가 됐던 간에 인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인 거죠. 이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인맥이 중요하다. 이민자들이 처음에 넘어와서 자리 잡기가 힘들지
한 번 넘어와서 자리 잡아서 계속 끌어들여서 서로 취직시켜주고 하는 거는 되게 별거 아니다. 인맥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정리할게요. 후진국이랑 선진국이랑 붙어 있어. 근데 후진국이니까 아무래도 농업의 비중이 높을 겁니다. 농업의 비중이 높은데 자연재해가 발생하니까 그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 생각해봐요. 우리 왜 한 번씩 서울 강남에 홍수 나잖아요. 여러분, 강남에 홍수 났다고 해서 그 해에 강남 사람들 다 이사 나가나요? 절대 안 나가죠. 왜? 여기는 어차피 농사 지으려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 여기서 농사를 지었으면 강남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서 농사 짓고 살겠어요? 어차피 농사랑 상관없어. 살기 싫어도 힘들어도 여기서 사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농업 기반이니까 자연재해 발생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못 살겠다 하고 이주를 갑니다. 이주를 가는데 총 맞았다고 후진국 가겠어요? 기왕이면 선진국 가겠죠. 근데 멕시코는 운이 좋게 주변에 미국이란 선진국이 있는. 그래서 처음에 간 사람이 자리 잡고 그 사람 따라서 또 여러 사람이 자리 잡고. 자, 그러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가 많아지니까 그 중에서 고용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거고, 고용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대우를 잘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이민자들이 점점 이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인맥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 끌어당겨 줘가지고 꽂아주고 심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거든. 요 축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문제 포인트 다시 한번 잡을게요. 여기 fail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잡자. fail이 레인 만났을 때 비가 안 오다라고 쓰이는 거 제 기억으로 고2 과정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어법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 없는데 왜 who를 썼을까? 인맥은 사람이라서 who 쓰는 거. 여기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라서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어휘 잡자.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학생은 여기를 대답할 수 있을 거야. 한 마을은 가뭄을 겪었고 다른 마을은 가뭄을 안 겪었어. 가뭄을 겪은 마을이 어디 갔죠? 취직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가뭄을 겪어야지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약간 역설적입니다.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에 플로우 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this는 5번 문장 전체 받는 거야. 5번 다음에 6번 넣어주셔야 되고, 관계대명사 what 잡아주시고, 원래 문제는 여기였어요. 원래 문제 여기 빈칸 뚫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관없다고요. 저 똑같이 나올 가능성 아예 없어요.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됩니까? 이따 한번 정리해 보시고 2번에서 한번 끊을게요. 1, 2번 한꺼번에 정리해 주세요. 아무튼 고1 모의고사보다 훨씬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2번 건 한번 볼게. 이것도 조금 어려워. once가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면 우리가 해석을 그렇죠.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컴마까지 끄어서 once 절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고요. once 다음 절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야. 자, 약간 순서 느낌이야. 순서 느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들어볼게. 과학자들이 먼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뭐를? 변수 값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뭐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은 실험실에서 변수값부터 제어가 가능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이야.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제어가 가능한데요. 변수의 제어가 가능하대. 어디에서? 지금 차이점 찾자. 첫 번째는 실험실부터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실험실 밖에서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그게 가능해진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실험실이라고 하면 실험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이잖아요. 여기서 변수 통제는 비교적 더 쉬워, 더 어려워? 쉬워야겠지. 여기서 변수 통제가 더 쉽죠. 이거부터 돼야지, 얘부터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 실험하려고 실험하는 거야? 아니야. 실험을 왜 하냐면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실험실에서 야, 실험해보니까 이거 진짜 되던데? 아, 그러면 현실에서도 되나 한번 보자. 현실에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험실이 먼저 변수 통제가 돼야지. 그러면 실험실 밖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현실에서도 통제가 될까 말까다. 순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야, 듣고 보면. 이거부터 돼야지. 그 다음에 이게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까지 됐네. 당연한 얘기야. 실험실부터 통제할 수 있어야지 현실에서 통제가 되지. 그것도 안 되면 저거 어떻게 돼? 이 얘기. 자, 이 얘기 왜 하는지 이제 들어볼게요. 과학 심리학자에게 끊고요. 달아놨습니다. 자, 플로우 잡자.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면서 분야를 확 좁혔어. 심리학으로 좁혔습니다. 심리학으로. 과학 중에서 심리학으로 싹 좁혀버렸어요. 그러면 심리학자가 하는 일도 똑같이 적용할게. 실험부터 하겠죠. 통제가 쉬운 환경에서 실험부터 하는 거야. 심리니까 누구 데리고? 사람 데리고 하겠지. 사람 데리고 심리적인 실험을 해.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발견되면 이걸 이제 현실에서 적용하겠죠. 이렇게 갈 거야. 요 얘기하면 똑같이 갈 겁니다. 가볼게요. 과학 심리학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이 부분이 어떻게 의미하게 되냐면 걔네가 적용할 수 있게 된대. 그치? 적용할 수 있게 된대. 뭐를? 관계대명사 와 챙기자. 것을. 그들이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어디에서? 그쵸? 일단 실험부터 했겠지. 아, 실험실에서 통제가 잘 된 실험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얘네가 실험을 해서 알게 된 게 있어. 그걸 이제 적용시켜야 돼. 어디에다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행동을 해결하려고. 어디에서? 내가 얘기했죠.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 얘기를 심리학으로 좁힐게요. 심리학에서도요, 뭐부터 한다? 실험부터 합니다. 실험실에서 실험부터 해요. 심리와 관련된 실험부터. 사람들 2명 데려다 놓고 혹은 여러 명 데려다 놓고 심리와 관련된 실험을 해요. 그럼 거기서 알게 된 결과가 도출될 거 아니야? 결과가 통 튀어나와요. 이 결과를 실험실에서 지네끼리만 알고 있을 거면 이 짓거리 왜 하냐고. 결론적으로 왜, 어디다 써먹어야 된다? 현실에서 적용시켜야 된다. 현실에서 적용시켜야지 이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요렇게 간다는 거. 자,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듣고 나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써먹으려고 공부하고 써먹으려고 실험하고 써먹으려고 연구하는 거지 왜 하겠냐인 거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거든. 과학이 실질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했나? 실질적 가치. 자, 이제 비슷한 말 찾자. 실질적 가치란 말은 여기 있는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 얘기하는 거. 요렇게 2개 비슷하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실질적 가치의 반대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이론, 가설, 요딴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지네끼리 그냥 말로 떠드는 거.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웬 언제? 어떤 조건이냐면요. 과학자들이 고립시킬 수 있어야 돼. 단어 챙기자. 뭐를? 독립 변수를 고립시킬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병렬 구조로 조작할 수 있을 때입니다. manipulate는 조작하다. 이렇게 할게요. isolate 분리하다. 이렇게 할게요. 뭐를? 걔네가
현실에서 중요한 부분을 변화시키게끔 조작할 수 있어야지 그때 실질적 가치가 있대요. 말이 어렵죠? 요거 좀 이해하고 갈게. 여기 독립변수는 얘가 실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 아까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심리학에서 얘 뭐 문제 행동이 있어. 실험 대상인데 아무래도 왜 실험을 하겠어? 정상이 아니겠죠. 약간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쟤는 왜 저럴까?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지. 심리학이니까 이상한 놈이 있어. 저놈이 왜 저러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일단 데려와서 분리시키고 고립을 시킨 거야. 얘를 데려왔어. 문제 아동을 데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실험실에다가 분리를 시킨 거죠. 왜? 실험실이 아까 얘기했지만 최적의 환경이거든. 다른 방해 요소가 없는 최적의 환경으로 얘를 이제 고립을 시켰어. 그 다음에 데려와서 뭐 한다고요? 얘를 데리고 조작을 하는 거야. 조작이 나쁜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뭔가 시키는 거죠. 뭐 하게끔? 그래야지 얘가 바뀔 거 아니야. 중요한 부분이 바뀔 거 아니야. 밖에 나갔을 때 중요한 부분이 바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얘가 문제점을 뭐라 그럴까? 사회성이 아예 없는 애야. 사회성이 아예 없는 애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쟤 왜 저러지? 하면서 이제 데려간 거야. 심리상담소로. 그래갖고 실험실에다가 얘를 딱 뒀어요. 그래야지 다른 요소들이 개입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지거리를 했어. 조작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뭐가 바뀌어야 돼? 사회성이 생기게끔 해줘야 돼, 이제. 그럼 사회성이 생긴 상태로 나가는 거야, 현실에. 요 순서 아니냐는 거야. 여기서 돼야지 저기서 할 거 아니냐. 이 순서인 거지. 사실 똑같은 얘기야. 됐어요? 별거 없습니다. 예. 여기 우리한테 유리한 대로 우리 나와버리로 데리고 와서 고쳐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로 내보내는 거야. 현실로 내보냈을 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나와버려서 돼야지 현실에서 될까 말까라는 거지. 그래서 종속 변수라고 돼 있는데 종속 변수 우리 말이 좀 어렵잖아. 얘가 결과입니다. 우리 실험을 통해서 바뀐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아까 뭐라 그랬냐? 독립 변수는 실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실험 대상을 우리가 조작해서 바꾼 부분을 종속 변수,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냐? 당연히 여러분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식 혹은 세상에 이롭게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이니치 얘네가 살아가니까 그래서 뭐 폭력성이 있다든지 사회성이 없다든지 등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애를 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잘 교화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예시 한번 걸게요. 플로우 챙기자. 예를 들어서 이 심리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여태까지 적용을 시켰대. 효과의 법칙이란 게 있거든요. 효과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 좀 알고 갈게. 이 아이가 있어요. 아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아이겠죠?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얘를 앉혀놓고 야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보상을 해줘요. 보상은 여러 방법이 있겠죠. 주변에서 무슨 뭐 웃어준다든지 축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먹을 걸 준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좋은 행동을 하면 보상을 해주고 거꾸로 나쁜 행동을 하면요 그냥 처벌을 줍니다. 처벌이라 해서 뭐 패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같이 안 놀아주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게 효과의 법칙이야. 단순하게 이 효과의 법칙을 어디서? 실험실에서 적용을 한 거야. 우리가 제일 유리한 환경에서. 왜? 왜 여기서 했겠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다 협조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우리 지금 효과의 법칙 해야 되는데 뭐 얘네 이모는 마음이 약해서 그거 못 하겠대. 그럼 얘가 안 고쳐지는 거야. 딱 마음 먹고 요거랑 요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곳, 뭐 한 5명 정도. 거기서 이제 얘한테 교육을 확실히 시키는 거야. 너는 이런 행동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너는 그딴 행동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를 딱 효과의 법칙을 두고 교화를 시킨 거죠. 근데 요 애가 어떤 애냐면요. 요 단어가 좀 어렵죠. 여기 보면 자폐 성향이 있는 애를 데리고 막 얘 데리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 막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안 좋은 거야. 막 하는 게 아니라 A 행동은 개무시, B 행동은 뭐 사탕 주기 이렇게 딱 한 거지. 실험실에 데리고 가서. 그렇구나. 한 번 더 볼게요. 집중적 개입이란 개념이 있어. 이게 똑같은 겁니다. 효과의 법칙이랑 거의 똑같은 거야. 집중적 개입도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주고 뭐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에 하나하나에 개입을 하는 거야. 개입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개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개입이 아니라 반응으로 중간중간에 그 행동하면 난 이렇게 반응할래. 저 행동하면 난 저렇게 반응할래. 사실상 러브 이펙트랑 저 인텐시브 인터벤션이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얘네가 자, 이거 어법 좀 잡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애였을 때부터 유아였을 때부터 이런 걸 계속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백렬 구조예요. 시작이 되고 기반이 된데 많은 부분을 어디에다 기반을 두고 있냐면 결과를 조작하는 거예요. 얘네 행동에 결과를 조작하는 거죠.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이 비슷한 짓거리를 했더니 자, 어법 잡자.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입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이런 아이들이라면 위에서 얘기했던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겠지. 4번, 5번이랑 플로우가 계속 생겨요.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살게 해준대. 그렇구나. 그리고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대. 왜? 얘네가 악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회와 소통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를 잘 몰라요. 자폐라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 사람들을 잘 몰라. 그래서 괴롭히려고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뭐 의도치 않게 일반적으로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실험실에서 반응을 통해서 교육이 된 거야. 그래서 그래도 밖에 나가면 이 친구들은 정상적인 걸 할 수 있어. 왜?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내가 알거든. 그 행동 그래서 덜 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섞여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자폐 아동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정리할게요. 처음에 뭔 얘기로 시작했냐면 실험실에서의 환경이 실험실에서 성공해야 현실에서 성공한다. 이 얘기거든요. 같은 논리로 얘기한 게, 야, 실험실에서 끝나려면 과학 왜 하냐? 실험실에서 배우고 얻은 것들을 현실에서 적용을 시키고 싶은 게 과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분야를 싹 좁혔습니다. 과학 중에서도 심리학으로 좁혔어요. 심리학에서도요, 일단은 문제가 있는 문제 대상을 실험 환경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들만 있는 병원이 됐든, 뭐 연구실이 됐든, 자기네들의 구역으로 데리고 와. 구역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교육과 교화를 진행하는 거죠. 왜? 아까 얘기한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변에 있다 생각해봐. 우리 손주 불쌍해서 그 못 보겠다 하면서 협조가 안 돼. 원래 안 좋은 행동 했을 때 싹 무시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못 하겠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딱 데려와서 얘를 고립시키고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분리시켜서 딱 가둬놓고 패는 거죠. 가둬놓고 패서 진짜 패는 거 말고 딱 가둬놓고 딱 교육시켜서 야 이제 됐으니까 한번 현실로 나가봐. 세상으로 나가봐. 하니까 여기 실험실에서 고쳐진 상태로 나가니까 이거 그래도 괜찮아진 거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얘도 원래 빈칸으로 나와서 빈칸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플로우가 좋아요. 순서 대비하자. 순서 쭉쭉 이어지죠. 2번의 디스가 1번 문장 전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이어지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4번의 예시로 3번의 예시를 봤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그런 아동들은 4번에 있었던 이렇게 자폐 성향이 있는 아동들을 5번에 이렇게 봐도 그럼 이제 모든 문장이 거의 다 이어지는 거죠. 물론 2번, 3번의 플로우가 결석이 좀 없긴 하지만 2번, 3번 제외하고 1, 2번이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3, 4, 5번이 이어지니까 그럼 사실상 다 이어지는 거랑 마찬가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순서로 대비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어법은 크게 헷갈릴 만한 거 없었죠. 요거는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얘 PP, 얘 PP,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 요놈의 동사.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거야. 잠깐 끊고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해 안 되거나 빨랐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거꾸로 피드백 주시고 딱히 없으면 쉬세요.